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하면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매출이 계속 오르는 구조거든요. 소싱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모호한 개념을 아예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초보자들도 접근하기 편하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소싱을 진행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런 쪽에서 상품이 터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다시 또 불고 있는 중국 구매 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20대시고 또 잘 하시는 여성분으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마스크가 너무 커 보여요.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 열심히 하고 있는 민멜이라고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즘에? 네, 중국 구매대행만 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 원래는 이제 웹 디자인을 했었었는데 온라인 사업 쪽이랑 관련된 건 아니었고 이제 뭐 웹사이트 이런 거 만들고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하던 일이? 디자인 쪽으로 이제 처음에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썸네일 작업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됐는데 사실 이게 뭐 크게 엄청 매출을 좌우하는 그런 도움은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요. 근데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커머스는 왜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크게 엄청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원래는 이직을 준비하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퇴사를 했었는데 퇴사를 한 김에 그냥 뭐 이커머스 쪽 부업 같은 거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게 돼서 이제는 역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됐었죠. 그러면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이제 온라인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인데 언제 시작하셨어요? 재작년 12월에 첫 사업자 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 5월부터. 5월부터? 네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었죠. 근데 그 미멜님은 2023년 12월에 사업자를 내셨는데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5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제 퇴사하고 나서 해외 구매 대행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에 사업자 먼저 내고 반자동 강의도 들어보고 수동 강의도 들어보면서 5개월 정도 시도를 계속 해봤었는데 이제 월 매출 뭐 한 100만 원? 이 정도도 뭐 좀 성과를 못 보다가 머스트 클래스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수강을 했었는데 수강하고 나서 6월 달에 바로 이제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하면서 한 달 만에?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매출이 50배 가량 떴었죠.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50배 장난 아니다. 네. 머스트 클래스는 이제 923님이 하시는 거 맞죠? 네네. 자, 그때 5월 초에 시작을 하고 6월 달 한 달 매출이 보니까 5천이더라. 근데 지금은 딱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으로 지난달 매출액은 얼마나 되세요? 1억 5천 정도 나왔어요. 와, 1억 5천. 순이익은 얼마 정도? 제가 이제 들어갈 때 마진은 30% 정도 세팅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직원비나 이런 건 제외하고 광고비는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5%에서 7%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네. 왜냐면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하면 그러면 한 달에 2, 3천 정도를 꾸준히 번다고 보면 되겠네요. 1억 원저리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와, 1년 만에 대단하십니다.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특성상 사실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에 정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상품을 정말 최대한 다양하게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매출이 딱 몰려 있으면은 매출이 되게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싱을 어떤 특정 카테고리 너무 많이 했다 하면은 좀 다른 카테고리 넘어가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그렇게 해서 실험해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굳이 꼽아보자면은 뭐 홈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스포츠 레저? 좀 이런 쪽에서 상품이 좀 터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판매하는 객단가는 좀 어느 정도 되세요? 되게 다양해요.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비싼 것도 있고. 비싼 건 얼마짜리까지 팔아보셨어요? 비싼 거는 거의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7, 80? 뭐 이 정도까지는 팔아봤어요. 진짜 싼 건 어느 정도까지 팔아봤어요? 아무래도 광고를 돌려서 판매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상품도 그걸 물론 다량 판매하면 광고비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너무 객단가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5만 원 이하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그래도 10만 원 좀 떨어지는 정도? 그 이하까지는 잘 안 가요. 그렇다고 막 큰 무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보니까. 맞아요. 큰 무비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작은 택배로 가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알리테물 때문에 저가형 상품은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구매 대행으로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머스트 클래스에서는 골고루 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개미왕님 나오셨을 때 네. 그때 또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판매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좀 구리삼님 클래스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품 업로드 개수는 몇 개 정도나 올렸어요? 저희는 상품 이제 한번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은 속는다기보다는 광고 끄고 판매하는 상품도 있고 그냥 광고 켜서 판매하는 상품도 있어가지고 200개 가까이는 올렸었어요. 야, 200개 1억 5천. 근데 이게 모든 상품이 계속 꾸준하게 판매되는 건 아니고 올린 상품이 한 200개 정도 된다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광고 없이 뜨문뜨문 나가는 것도 있고 광고랑 같이 주력적으로 매출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잘 팔리던 게 다음 달에도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매달 뭐 시즌 상품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매달 바뀌어서 꾸준히 상품도 등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주력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쿠팡에서만 판매하고 쿠팡에서만?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쿠팡에서는 구매 대행도 할 수 있지만 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크로스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크로스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로스는 안 하고요. 구매 대행으로 쿠팡 윙으로만 판매하고 있어요. 와, 그냥 판매자 배송으로만? 네. 진짜 정통파네요. 만약에 진행한다면은 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세요? 지금으로서는 우선 워낙 그 구매 대행으로 이제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있어서 구매 대행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조금 더 있어요. 그 네이버라든가 자사몰이라든가 기타 다른 플랫폼도 되게 많은데 굳이 쿠팡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정산도 늦잖아요. 그쵸. 이제 쿠팡이 정산이 늦긴 한데 그래도 이제 쿠팡이 매출을 내기에 제일 매력적인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분산하기보다는 좀 거기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일까요? 같은 뭐 구매 대행 상품을 등록해도 아무래도 쿠팡 자체가 트래픽이 더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판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그런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1억 5천 정도면은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돈을 줄 텐데 돈맥경화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돈맥경화는 작년 5월에 막 매출을 내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돈맥경화가 와서 그때는 진짜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선정산 아니면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돈맥경화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지금은 선정산도 안 하죠? 지금도 선정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주로 어디를 사용하세요? 셀러론 그런 것도 셀러론? 사용하고, 네네. 셀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셀러론인가 봐요, 그러면. 네, 거기가 이율이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상품 200개에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정말 타율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도 안 팔린 상품은 없죠, 200개 중에. 하나도 안 팔리는 상품도 있어요. 자, 그럼 200개 중에서 한 개라도 팔린 상품은 몇 개가 될까요? 상품을 5개 올렸다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 3개는 한 개라도 팔리는 상품들이 나오죠. 5개 올렸는데 3개가 팔리면 진짜 타율이 높은 건데 소싱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5개 올렸는데 3개가 팔리죠? 저는 이제 소싱을 할 때 딱 네. 단계별로 순서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셀러라이프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키워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엑셀 파일 전체를 다운받아봐요. 그래가지고 안 진입해봤던 그런 카테고리 아니면은 시즌성으로 새로 올라오는 카테고리 그런 키워드를 들어갈 만한가 고민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즌을 파악해요. 좀 이제 3년치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진입할 만한 시점인가? 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쿠팡에 직접 그 들어가려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다른 판매자들은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소구점으로 잡아서 판매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원하는 옵션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워버나 이런 데로 넘어가서 소싱을 진행하고 있어요. 약간 복합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네요. 이런 내용 다 구리삼님 강의에서도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구리삼님 강의에서도 다 가르쳐
가르쳐주시고 특히 이제 소싱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던 게 저도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처음 시작할 때 소싱이 되게 감각에 좌지우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모호한 영역이고 근데 이제 수강을 하면서 구리삼님이 그런 모호한 개념을 아예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좀 초보자들도 접근하기 좀 편하게 용이하게 레시피처럼 딱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잘하는 사람들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영역에 있는 소싱 능력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것을 잘게 쪼개면은 매뉴얼화할 수 있고 레시피화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얻으시고 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업로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대량도 있고 수동도 있고 반자동도 있는데 민멜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대량 수동 방식으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어요. 대량 수동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매 대행에서 기존에 수동이라는 등록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상품 하나를 이제 마케팅도 하고 이제 시간을 쏟아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네. 하면서 좀 정성 들여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대량 수동은 그 수동을 업로드할 때 드는 인풋을 정말 최소화해서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측면을 최소로 낮춰서 최대로 많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만든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리삼님이 원플렉스 프로그램이 좋다고 한 거구나. 수동을 대량처럼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테스트를 받고 싶다. 네. 시장에 빨리 내보내서 그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민멜 대표님께서는 많은 노하우를 구리삼님 클래스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싱을 할 때 되게 소구점을 좀 깊게 파악해 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시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 시장마다 뭐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좀 눈에 띌 수 있게 썸네일에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썸네일을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상품 중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그쵸. 아무래도 고객들이 딱 제 상품을 보는 첫인상이다 보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상품의 특성이 한눈에 드러나게. 예를 들어 뭐 기능성 상품이면은 그런 기능이 썸네일에 보이도록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장면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디자인성 상품이면은 주변 인테리어랑 좀 어우러져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약간 상품별로 그런 특성을 최대한 썸네일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러면 웹디자이너였던 전직 경험이 엄청 도움이 됐던 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디자인 뭐 예쁘고 너무 완성도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상품의 소구점을 잘 파악했으면은 그런 부분을 썸네일에 녹여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단연간 웹디자인을 하면서 생긴 능력일 수도 있는데 이런 능력이 없어도 혹시라도 AI를 좀 이용을 해서 뭐 챗GP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민멜 대표님께서는 AI 툴들을 이용하는 게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요즘은 확실히 좀 쿠팡 썸네일을 보면 AI 활용하셔가지고 썸네일에 같이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근데 디자인 완성도를 떠나서 그냥 고객들이 그 상품을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썸네일에 잘 반영만 됐으면 AI건 아니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민멜님께서는 워낙에 그런 계통에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게 잘 반영할 수 있고 그 생각이 다 잘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구점을 내가 좀 발견한 것 같은데 썸네일에다 반영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사진 구도를 잡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 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죠. 그렇죠. 괜찮죠. 이런 생각 괜찮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품에 대한 소구점을 되게 적용을 많이 하는 게 보면은 일반적인 구매 대행하고 브랜딩하는 그 영역에 그 중간종진 영역에 좀 존재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구매 대행이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심부름해주고 뭐 요 정도 개념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진짜 내 상품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간 사람 잘 팔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출하는 것도 알겠고 소싱하는 것도 좀 알겠는데 노출은 썸네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키워드 세팅법?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래도 상품을 광고로 많이 노출시키다 보니까 키워드 자체에 크게 중요도를 부여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셀러라이프 이런 데서 좀 연관 키워드를 다운받아서 연관성 있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많은 순서대로 좀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싣고 있어요. 주로 쓰시는 키워드 툴이 셀러라이프신가 봐요. 셀러라이프 쓰고 아이템 스카우터 쓰고 주로 이렇게 두 개 사용하고 있어요. 어, 셀러라이프는 주로 이제 엑셀 파일 다운받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는 뭐 3년치
그래프 보면서 좀 시제성 파악하고 이럴 때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셀러라이프는 약간 미시적인 측면,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는 약간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쓴다 이거겠네요. 네, 셀러라이프는 근데 전체 카테고리 참조할 때도 많이 봐요. 오, 셀러라이프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노출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거 제가 몇 개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중에 1번을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썸네일. 두 번째, 경쟁력 있는 가격. 동일 상품에 비해서. 세 번째, 남들이 정말로 안 파는 상품. 자, 이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썸네일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썸네일? 생각해요. 네. 가격보다도? 가격도 물론 시장가에 맞춰서 들어가죠. 거기에서 저 혼자 완전 벗어나버리는 가격으로 판매하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썸네일에서 딱 제가 눈에 띄면은 아무래도 클릭량을 많이 받게 돼서 그렇게 되면 광고 노출도도 좀 더 좋아지고 이래서 좀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즘에 쿠팡에서는 CPC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수동 광고로도 광고를 진행해보고 그리고 매출 최적화로도 진행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별로 그게 좀 효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테스트해보고 효율이 더 좋은 광고를 살려두고 있어요. 광고 효율이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도 사실 저는 요즘 많이 심심찮게 듣는데 그쪽 씬에서는 좀 어떤가요? 광고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사실 작년 5월에 제가 쿠팡에 막 진입할 때부터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요. 막상 계속 꾸준하게 매출 대비 광고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때요? 지금 해보시니까 1억 5천 정도 규모가 됐으면 직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직원은 몇 명이며 언제쯤 채용을 했으며 그 직원들은 어떤 일들을 맡고 있고 대표님들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직원분을 지금 현재 2명 채용하고 있고요. 처음 채용했던 직원분은 매출 5천을 내고 나서 네, 5천 그때 타이밍. 첫 직원분을 채용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채용했던 직원분한테는 CS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위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용한 직원분은 반품 관련해서 뭐 반품 회수하고 뭐 반품 관리 아니면 검수 이런 것들 담당해주고 계세요. 이 두 분은 그러면 맛집 레시피는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하는 소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소싱 관련해서는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안 알려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대표님이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그쵸. 거죠. 이제 나중에는 뭐 소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위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CS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에너지를 더 많이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넘겨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CS고 뭐고 다 혼자 하셨을 거잖아요. 네. 매출 5천 넘자마자 했었으면 바로 6월 달부터 뽑으셨겠네요. 7월부터. 7월에 뽑았었어요. 이제 6월에는 바로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치. 어느 정도의 CS가 들어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이 없는 상태였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업무량 보고 그 이후로 직원분을 뽑아왔었죠. 구매 대행은요, 열이면 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뽑는 게 CS거든요. 아무래도 그 네. 시달리다 보면은 멘탈이 강하든 약하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욕도 많이 먹고 하니까 바로 CS를 뽑는데 대표님은 CS 매뉴얼이 있을까요? 자주 들어오는 문의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배송 문의 아니면은 뭐 관세 문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있고요. 워낙에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직원분한테 고객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되 너무 무리한 요구는 끊어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CS 한 건 한 건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네. 왜냐면 거기 한 건 한 건에 매달리다 보면은 직원분들이 받는 데미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적이 돼서 스트레스가 너무 되니까 퇴사할까봐. 그래서 최대한 매뉴얼대로 답변할 수 있는 건 매뉴얼대로 답변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고객님들은 최대한이 반품 정도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털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CS 직원분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 모시고 네. 산다니까요, 진짜. 진짜 잘 대해줄 수밖에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즘에 아마 대표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가요? 확실히 뭐 반자동이나 대량 하시던 분들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신 대표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은 방식으로 대량 수동 하시는 대표님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매출을 잘 내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같이 하시는 동료분들도 923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들의 평균 매출은 어때요? 제 주변에는 당연히 다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소통을 하시니까 거의 1억 정도는 다 하시고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2억, 3억 이렇게 하세요. 진짜요? 네, 거짓말 아니죠? 진짜로.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셀러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이제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방식의 차이. 네. 역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냐 안 남냐 그거를 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요즘에는 소수의 상품을 조금 더 고민을 해갖고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상품 200개만으로도 충분히 1억 5천 이상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민멜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셀러 확신을 갖게 해준 게 이제 머스트 클래스 강의인데요. 이 머스트 클래스는 어떤 수업인가요? 머스트 클래스는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대량 수동으로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컨설팅 진행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 정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주형 강의다 보니까 상주요? 네네, 하루 종일 수강실에 있어요. 정말 아침부터 새벽까지 원한다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강의실 옆에 고시원을 구해가지고 아침에 강의실 나가서 새벽 2시, 3시 이렇게 항상 들어와서 잠만 자고 다시 나가고, 이 생활을 이제 한 달 동안 지속했었죠. 그러니까 되더라. 네. 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완전 생초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전에는 막 이렇다 할 매출이나 이런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머스트 클래스에서 진짜 한 달 동안 갈아 넣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달렸었죠. 그러면 머스트 클래스 이 수업을 완전 생 초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그 수업을 들으면 바로 시작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머스트 클래스 수강할 당시에 새벽반이라고 저희끼리 호칭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항상 이제 새벽 1시, 2시, 막 3시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분들 다 일매출 200만 원 이상 찍고 졸업하셨어요. 와, 완전 처음 하셨는데. 그렇죠.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험 생활이라는 느낌처럼 동고동락하면서 네. 그렇죠, 뭐 고시 준비하듯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추억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네. 아무래도 하루 종일 강의실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5월에 같이 했던 동기분들, 그분들 아직도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졸업할 때는 정말 동료가 돼가지고 같이 졸업하는 거죠. 그 외에 컨설팅을 들으면서 좀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정확하게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업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물건을 찍어내기만 하면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말 시스템만으로도 매출이 계속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 믿고 그냥 전진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되게 뭔가 돈독하기도 하고 서로 좀 의지도 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높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지금도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네. 추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환경 세팅까지 다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는 실행만 하면 돼서 고민 없이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막 핸드폰 막 다 압수하고 집에 갈 때 다시 주고 막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주말은 쉬게 해주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 주말에도 그냥 어차피 옆에 고시원 있었으니까 나와가지고 하고 그랬었어요. 막 이렇게 막 노트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막 뭐라고 혼내고 막 그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들은 좀 남아가지고 같이 하다 가고 일찍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렇게 그냥 상주형으로 계속 오픈되어 있는, 몰입할 수 있게 그냥 딱. 이게 뭔가 해이해지거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주변에 유혹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진짜 나 죽었다 한 달 동안 하고 하면은 소기의 성과를 진짜 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해볼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이었어요. 혼자서 집에서 하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 해가지고 그냥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아니면은 진행하다가 스톱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예 이제 강의실에서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으면은 잡생각이 안 들어요.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세팅이 정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걸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중국 구매 대행은 이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몇백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부업 같은 거 좀 공간이나 시간적 제약 없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저처럼 좀 초기 자본금이 없이 시작하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약간 답정너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난 5개월 동안 방황을 하셨다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고 하셨으니까 중국 구매 대행 독학 vs 강의 어떤 걸 추천드리시나요? 저는 강의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주변에서 하고 있는 다른 대표님들을 보면은 되게 같이 의지에 불타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무조건 좀 더 성과를 빠르게 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는 장점이 있죠. 이제는 좀 졸업하실 때도 됐는데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또 있네요. 또 이제 또 주변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소통하는 것도 원활하고 새로운 거 있을 때 같이 얘기하기도 좋고 또 파이팅도 하고. 여튼 오늘 이게 들어봤는데 민멜님이 좀 독하게 마음 먹고 오셔서 이렇게 결과도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지난 1년은 어떻게 보면 학습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업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우선 지속하면서 직원분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완전히 소싱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도 다 위임을 시켜서 제가 없어도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매출도 2억, 3억까지 계속 올리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뭐 하시게요? 다른 것도 해보고 뭐 구매 대행도 다시 열심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셀러인데도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긴장했지만 되게 재밌게 진행했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간의 경험들을 정말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오히려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닙니다. 자, 오늘 민멜님이 아주 그냥 각 잡고 전부 다 얘기해드린 것 같아요. 특히 소싱 부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이 한물 같네. 이거는 솔직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나간 사람들의 목까지 다 벌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오늘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이 노하우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그러시면 분명히 여러분 걸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민멜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